열정, positive, passionate한 애들린입니다. 자, 여러분, 사전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전. 딕셔너리죠? 사전 하면은 자, 첫 번째, 두껍다. 2번, 두꺼우니까 무겁다. 3번, 비싸다. 물론 요즘에는 사전 중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싼 가격에 사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가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하죠. 예. 그리고 두껍죠. 그리고 무겁고. 그래서 어때요? 사용하기가 편한가요? 네.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어렵고요. 사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저희는 그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소리 노출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알파벳을 배우더니 갑자기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더니 3종 세트가 나온 거예요. 영어의 3종 세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음, 사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도구였던 거죠. 예, 언어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사전 없이 언어 공부를 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더더구나 사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이런 프린트된 사전이 아니더라도요. 손쉽게 핸드폰으로 몇 번 눌러보면요. 금방 내가 원하는 단어의 발음이라든지 뜻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금방 검색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우리가 무겁고 그쵸, 두껍고 보기가 불편하고 글씨가 작아. 그쵸? 그리고 영어가 가득 있어. 이런 사전이 아니고요. 왜 그런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프린트된 책으로 된 사전 책을 써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앱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영어를 처음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학년은요, 기본적인,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살에서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7세, 8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럼 사전을 쓸 필요가 없는가? 못 읽으니까 영어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수록요, 더 많이 사전을 찾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사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함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노출이 전혀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노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이제 뭐 파닉스를 배우고 알파벳을 배우고 뭐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맞는 사전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글자가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전보다는요, 아이들이 필요한 그렇죠. 단어들 위주로 나와 있는 사전. 그러니까 조금 심플하고 얇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사전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전들은요, 일단은 좀 작아야 되고 페이퍼백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얇은 책들이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그 책을 통해서 접했던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시리즈. 디즈니들은 뭐 캐릭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어만 나와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게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사전이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전을 왜 사용해야 되나?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요. 사전을 어떨 때 쓰시나요?
자,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책을 읽다가요, 뭘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사전 찾죠? 그럼 뭘 보세요? 뜻을 보는데요. 아니면 발음표를 보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전에는 뜻을 찾거나 발음표를 보는 것 이상의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뜻 중에서도 뭐 비슷한 단어, 시노님, 그렇죠? 그리고 뭐 반대말, 그리고 또 그 단어로 이루어진 우리가 구라고 하죠. 그죠? phrase. 그다음에 요즘에 뭐 구동사, 구동사 하잖아요. phrase, verb 이런 거.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수거라고 불렀죠. idiom. 네. 이런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문입니다. 예, example sentence. 자, 그것도 이제 빼먹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뭐죠? 그 단어가 나온 어원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또 이게 그리스어에서 왔는지 뭐 라틴어에서 왔는지 이런 어원 뭐 프랑스어에서 왔는지 뭐 네, 그런 어원들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가면 뭐죠? 맞아요. part of speech. 품사라고 하죠. 품사 나오죠. 그리고 동사일 경우에는요. 그쵸. past형. 그 다음에 past participle. 그쵸.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우리가 s나 es 붙이고 그쵸. 3인칭 단수일 때 또 변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라든지 ing 붙이는 부분.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뭐죠? meaning이죠. 뜻.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예, 사전을 찾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전의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사전에 이 앞에를 보시면 예, 이 사전이 어떤 사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타겟을 위한 사전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이렇게 열어보시면 뭐 알죠. 예, 이거를 중학교 아이한테 이 사전을 권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irst Picture Dictionary예요. First.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제목에 first가 많이 써 있어요. first. 그리고 나서, 그죠? children. 자, 레벨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children 다음에는 뭐죠? student. 자, student 사전. 그 다음에 뭐 intermediate. 그 다음에 아까 advanced.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어에 대한 레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picture 위주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뭐 illustrated 돼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얘는 지금 thesaurus구나. 그러면 동의어 사전이네. 그 다음에 얘는 rhyming 사전이야. 예, 이런 거를 이제 제목만 보시면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contents words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그리고 얘는 phonics 사전이야. phonics dictionary도 따로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얘는 뭐 children인데 약간 colorful한, 그죠? colorful한 이렇게 보시면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science dictionary네. 네, science dictionary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목을 좀 보시면서 어떤 사전인지 조금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을 왜 써야 될까요? 특히 이런 책으로 된 사전을 써야 되는 이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운 세대고요. 그리고 저는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둘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듣고 뭐 간단하게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네. 뭐 그 정도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이 너무너무 중요했었고요. 특히 이제 영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사전 하나를 우리가 외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우고 거기 있는 거를 똑같이 필사를 한다.
그래서 암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단순 무식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제 단어를 가르칠 때 사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보다는 제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꾸준히 사전을 통해서 공부해서 얻은 정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을 들여서 제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기억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요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불러주거나 아니면 엄마가 엄마 이거 단어 뜻이 뭐야? 잠시만 네이버 사전 똑똑똑똑 찾아서 이거야. 발음 들어봐. 자, 그 당시에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원에 있을 때 원어민 선생님들 수업하는 걸 들어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애들이 How can spell it? 하면 그냥 스펠링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어른으로서 자제를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는 뭔가 해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사전 구입을 다 하고요.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 숙제가 다 나가요. 근데 뭐 물론 이제 파닉스 처음에 뭐 A, B, C, D 하는 알파벳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사전 숙제가 나가진 않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CVC words라고 해서 짧은 뭐 short vowel이 들어가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 아주 작은 뭐 picture dictionary부터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아이들은요, 확실히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됐을 때 사전 사용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어떤 습관에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좋은 습관,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습관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3대 사전을 사용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이제 친정 아버님도 사전을 가지고 사전에 있는 단어를랑 거기에 있는 예문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외운 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아시나? 찢어서 뭐 옛날에 뭐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염소도 아니고 종이를 먹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책을 찢는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외웠다는 거예요. 달달달달. 정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를 보고 저도 중학교 영어를 시작하면서 계속 사전 공부를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까지 사전을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전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는데 물론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했던 내용을 어떻게 하죠? 반복으로 암기하는 게 쉬운 작업은 절대 아닙니다.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습니다. 이게 비단 다이어트 얘기가 아닙니다. No pain, no gain. 사전 학습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이유로 저는 사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공을 들여서 꼼꼼히 읽어보고 찾아보고 쓴 학습은 자,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내가 직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을 기르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혹시 사전 찾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잘 못 찾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글씨가 작아서요?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를 모릅니다. 뭐, 아니, 알파벳 이름 알고, 소리 알고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순서까지 알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글자,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글자를 통해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되고요. 특히 모국어 습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모국어와 비교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이해력이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알파벳 순서 아이들이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맞아요. 스펠링, 철자입니다. 자, 찾으려면요.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긴 단어이면 끝에까지 계속 기억을 하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펠링을 그냥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맞아요. 단어를 찾을 때 그 타겟 단어만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이들 사전 찾는 걸 보시면요. 물론 순서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멈춰서 시선이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그거는 타겟 월드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죠? 맞아요.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토픽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들었던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시선을 고정을 하고 계속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겟 월드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단어와 비슷하게 생긴 그렇지만 때로는 뜻도 다르고 발음도 다른 단어들을 아이들이 사전 찾기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습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요. 그냥 사전 찾기를 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아셨죠? 써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사전이 또 적합할지 그것도 이제 보셨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사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뭐죠? 사전 찾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요, dictionary skill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분명 이 부분은 사전을 이제 어떤 내가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딕셔너리 스킬은 필수적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 스킬이 어떤 건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 열정, positive, passionate, 에들린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